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맹자 3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위 신농지 언자 허행 자초지 등 종문이 고 문공활 원방지인 문 군행 인정 원수 일전이 위맹 문공 여지처 기도 수십인 개의갈 권구 직석 이위식 여기까지입니다. 이유는 있었단 말이고요. 위라는 것은 뭐랄까요? 위라는 것은 뭐 실천하다, 행하다, 지지하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신농지언을 지지하는 혹은 신농의 학설을 실천하는 이런 뜻이 되는데 신농이라는 사람도 뭐 전설상 중국 고대 전설상의 인물인데 농업을 시작한 분이에요. 백성들에게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농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거기 그 농자가 들어있잖아요. 신자는 뭡니까? 귀신 같은, 농사에 관해서는 귀신 같은 도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 신농지언이라는 것은 중국 저때 전국 시대에 가서 모든 학문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이냐, 인민들을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살아가는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이래서 뭐 유가 뭐 법가 도가 뭐 명가 음양가 뭐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농가가 있어요. 모든 것은 배고프면 안 되는 것이고 모든 기초는 배불리 먹는 것이니까 농업을 가장 중시해야 된다. 이게 농가예요. 조선시대 500년은 뭐였습니까? 농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농공상, 농공사는 뭐 그렇게 생산직이 아니고 관리직이고 농공상은 생산직인데 그 농이 제일 먼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허행의 신농의 설을 실천하는 허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고 농가에 속하는 사람이죠. 허행이라는 사람이 자초지, 이때 언이라는 건 뭐냐, 신농의 학설 이런 말이에요. 신농의 학설을 지지하는, 실천하는 허행이라는 사람이 원래 초나라에 있다가 등나라로 갔습니다. 등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종문이라는 것은 등나라의 대궐 문 앞에 이르렀어. 오늘 치면 어딜까요? 경복궁 이 대문 앞에서 가서 고문공활 그 안에 있는 등문공에게, 물론 직접 얘기는 못했겠죠. 사람을 전해서 이렇게 말하게 했어요. 뭐 수문장이나 문지기를 불러가지고 내가 저기 초나라에서 온 허행이라는 사람인데 귀국의 임금님인 등문공에게 이렇게 말해달라. 원방지인 멀리 있던 사람이, 원방에 있던 멀리 있던 사람이 문 동사지어 들었다. 군행인정, 임금님께서 어진 정사, 전부 다 불의한 정사를 행하고 있는데 이 등문공 당신만은, 살아있을 때 등문공이 아니고 뒤에 죽고 나서 문공이라는 이 시호가 붙습니다만은 등문공이 죽고 난 뒤에 이 맹자가 이걸 썼기 때문에 등문공이라 그런 것이죠. 허행은 등문공이 아직 모르는, 임금이 저 사람이 문공이 될지 무공이 될지 모르잖아요. 하여튼 제가 들으니까 임금님께서 인정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원해서 바라서 받을 수 일전이라는 것은, 여기서 전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뭐랄까요, 이게 거처라고 보면 돼요. 거처. 여기 거처는 뭐냐면 집과 정원, 요것이 들어가면 좀 집이란 뜻이, 요것이 이런 게 들어가면 좀 집이란 뜻이잖아요. 집과 정원이 전이에요. 얻어서 집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앞뒤에 뭐 채마밭이 있을 수 있는 정원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약간의 땅. 그리고 이걸 얻어서 맹이 되고 싶습니다. 맹이라는 건 뭐냐면 이주민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 망명 와서 백성이 되다. 망명이라는 뜻도 되고 도망왔다는 뜻도 되고,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에
세금이 너무 비싸서, 세금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해서 도망을 온다. 그래서 도망 오는 거, 이 망명이라는 게 원래 뜻이 뭐냐면, 한 나라 안에서도 이 각각 뭐 이 지방 군이 따로 있잖아요. 그 어느 지역에는 좀 더 싸다. 예를 들어서 충청도가 세금이 싸다 하면 함경도에서 충청도로 가는 거. 이것도 망명이라고 그랬어요. 중국에서도 그랬어요. 그 뒤에 의미가 넓어져 가지고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제 가는 이런 것을 망명이라고. 다른 나라는 망명 같아 하지만 국내에서도 망명을 했어요. 원래는. 망명의 본뜻은 그것입니다. 하여간 세금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져요. 세금이 싼 곳이라면 어디라도 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당시 전국시대에는 이 맹들이 많았죠. 자기 거주지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세금 싼 곳에 가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은 꼭 세금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 등나라 임금이 어진정사를 한다 하니까 물론 세금도 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와서 당신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네. 이주민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공이 이 처자는 거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거처를 주었다. 아까 말 일전을 주었어요. 그 사람에게. 그러더니 기도 수십인 그 제자, 생도들 또 수십 명이 모두 같이 와서 갈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런 거예요. 면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배로 만든 옷, 그 거친 옷이죠. 그렇죠. 갈을 입고 곤구직석. 이 곤구직석이 참 재밌죠. 곤구라는 것은 뭐냐면 이 곤이라는 것은 원래 이 뜻이 뭐냐면 곤이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새끼줄로 묶다는 뜻입니다. 이 곤자가. 새끼줄로 꽁꽁 묶다는 뜻이고 이 구라는 것은 뭐냐면 신발이에요. 신발. 곤구, 신발 구자예요. 이 구자하고 리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리자도 신발 리자예요. 요건 되게 동사로 많이 써가지고 밟다, 이력서 할 때, 그죠? 이자 밟을 이력서 할 때 이력자, 이자로 밟다는 뜻으로 쓰이잖아요. 밟아온 길. 이래서 여기 보면 이 구라는 신발이고, 그러니까 곤구라는 것은 집신을 삼고 이런 말, 우리 말로 하면. 이때 새끼로 만든 거니까 집신이잖아요. 집신을 삼고, 직석은 뭐냐면 자리를 짜서, 좀 팔았겠죠, 그러죠? 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게 곤구 직석을 해서 뒤에 제왕이 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바로 유비잖아요, 유비. 유비가 누상촌이라는 곳에서 어떤 판본에 보면, 삼국지 가운데서 어떤 판본에 보면 곤구직석을 해가지고 있다가 큰 뜻을 가지고 이제 의병을 일으켜서 뒤에는 결국 총나라의 제왕이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곤구직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위식이라는 것은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때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와서 여기 와서 이제 안착을 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진량지도 진상이 넘어갑니다. 진량 이거 또 너무 많이 가버렸나? 있네. 진량지도 진상이 여러분 이 진량이라는 사람은 원래 초나라 사람인데 남쪽이죠. 중원에서는 좀 우습게 보는 초나라 사람인데 귀족이에요. 유학을 참 좋아해가지고 북쪽에 와서 제나라나 뭐 노나라 이런 데 와서 유학을 배워가서 초나라에 유학을 많이 전파를 하고 그 유학의 초나라에서 종사의 역할, 거의 뭐 종사 역할을 하던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근래에 이 초나라, 그러니까 뭐 옛날 무덤을 파다가 보니까 죽백서라 그래서 비단에 쓰인 글씨와
백서, 또 그리고 죽간, 그렇죠. 대나무에, 그렇죠. 대나무에 쓰인 글씨들, 책들이 막 나오는데 그 질량의 무덤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많아요. 질량이 그만치 유학뿐만 아니라 학자로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질량의 그래, 질량의 이 유학을 중심으로 한 사람이니까 맹자하고 좀 통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질량의 이 생도인, 제자인 이 진상이라는 사람이 여기제 신과, 그러니까 그 제자, 그 아우인 진신이라는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진상과 진신 이 두 사람이 부례사이 자송지 등 역시 또 그 아까 그 허행하고 마찬가지로 이 뇌사라는 것은 뭐냐면 농기구들이죠. 농기구. 이 농기구를 짊어지고, 그렇죠? 농기구를 짊어지고, 이 뇌는 쟁기라 그러고 산은 보습이라 그러죠. 뇌는 쟁기고 산은 보습. 그 농기구죠. 농기구를 이 등에 지고 송나라로부터, 이 사람들은 지금 초나라에 있다가 송나라에 갔던 모양이에요. 송나라로부터 등나라로 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문군행 성인지정. 아까는 인정을 행한다고 해서 왔는데 허행은, 이 사람은 또 한 칸 더 높였어요. 성인의 정사를 행한다고 듣고는 들으니 시역 성인이다. 당신도 성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컨대 되고 싶다. 성인의 백성이 되고 싶다. 내가 원래 이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그 망명 이 나라에 오고 싶으니까 와서 나를 받아 달라. 그러니까 이주민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요즘 우리 이주민이라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원위 성인 맹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맹은 이미 중국 고대에서부터 있어가지고 서주시대에도, 여러분 중국에 시경 있잖아요. 305편 가운데 아주 그 참 기구한 한 사나이의 삶을 그린 장편 시가 있는데, 이 이름이 맹이에요. 제목이 맹이에요. 떠돌이 사나이 뭐 이런 뜻이에요. 혹은 이주민 사나이 뭐 이런 뜻으로 재미있는 시가 있어요. 뒤에 시경을 하는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살펴보기를 하고, 하여튼 그런,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시경을 찾아서 이 맹이라는 편을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가 많아요. 어떤 여자가 이 맹한테 쏘아가지고, 맹이 잘생겼던 모양이에요. 쏘아가지고 부모가 허락하지 않는데 시집을 갔다가 고생만 죽도록 하고 쫓겨났어요. 이놈이 딴 여자하고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쫓겨나서 그 여자가 살아온 과정을 쭉, 좋았던 시절, 나빴던 시절을 쭉 회고를 하면서 쓴, 이 맹한테 쏘은, 맹이라는 놈한테 쏘은 그 사정을 쭉 쓴 시인데 참 애절하고, 그 당시 어떻게 이렇게 참 가슴을 울리는, 절절히 가슴을 울리는, 심금을 울리는 이런 시를 썼을까? 그 중국 고대의 문화가 참으로 찬란하고 깊이가 있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시경에 나오는 맹이라는 시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등문공 당신을 성인으로 생각한, 나는 성인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진상이 거기서 서로 이제 등나라에서 만났잖아요. 그 진상이 이 사람 진상은 원래 저거잖아요. 유학자잖아요. 스승이 질량이니까. 그런데 이 진상이 허양을 보고는 농가인 허양을 보고는 대열 크게 기뻐하면서, 야, 이거 정말 이 양반 훌륭한 양반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학은 자기의 학문이 누구 스승으로부터 배운 유학, 진 모두 싹 버려버리고, 학은 이 언자는 지자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종교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지시대명사이기도 해요. 이게 뭡니까? 농가를 배우기 시작해요. 배웠다. 진기기학이 학은 기가 찬 일입니까?
그러고는 또 진상이 이 맹자를 보고 말하기를 진상견 맹자 도허행지 언월 이 허행의 주장을 자기에게 또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도라는 것은 일종의 이 맹자도 끌어들이려는 어떤 설득하려는 그런 어떤 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를 등군즉 성현군야 등나라의 문공은 참으로 어진 임금이다. 등문공은 정말 어진 임금이다. 그렇죠? 그러나 그래 어진 군주다. 그러나 소연 그러하나 미문도야. 아직도 도를 듣지 못했다 이것이죠. 도를 듣지 못. 현자 이때 도는 유학의 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뭔 뜻이냐면 백성을 잘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도. 뭐 유학도 있고 농가도 있고 뭐 많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농가의 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 유학의 도가 아니고. 그러면서 맹자는 속으로 막 많이 뒤틀리겠죠. 이 친구가 전에 유학하던 친구가 갑자기 농가로 돌아서가 나를 설득하러 와. 말이 되는가 들어보자. 현자 여민 변경의식. 어진 사람은, 어진 지도자는 백성들과 함께 같이 농사를 짓고 먹습니다. 직접 농사 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임금도. 아니 이 쇼로 짓는 건 가끔 있죠. 뭐 모내기를 좀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직접 농사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 농가는 누구나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 먹고 살고 그리고 옹손이치라는 것은 뭐냐면 요 아침밥을 옹이라 그러고 요건 저녁밥이라 그러는데 옹손이치 여기 뭐냐면 요건 치는 나라를 다스린단 말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아침밥 저녁밥을 스스로 스스로 취사를 해서 지어가지고 먹고 임금이라고 해서 밥 짓는 일에 빠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평등이죠. 평등이 아니라 더 괴롭네. 그렇지 않습니까? 다스리기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 옹손의치 손수 밥을 지어 먹으면서 나라를 다스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이 자기들이 믿는 농가의 도인데 지금 보면 등유 창릉부고 이 등임금은 등나라에는 창릉부고라는 것은 뭐냐면 곡식창고와 이 부고는 재물창고예요. 이 수레가 있는 거 보면 뭐 호화로운 수레라든지 이름은 여기 벼화자가 들어있는 거 보면 곡식창고 맞죠? 창자는 원래 창고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창릉부고 그러니까 곡식창고와 재물창고가 있으니 시려민이 려는 해치다 괴롭히다 혹은 센 부담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려라는 것을 이 려자가 들어가면 아주 나쁜 뜻이에요. 그리고 이 려자에다 려공이라는 말을 붙이면 이 사람은 여공이라는 붙이면 이 사람은 정치를 아주 못한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괴롭히고 우리나라로 친다면 연산군 같은 사람을 죽으면 뭘까요? 여종 뭐 억지로 붙인다면 이렇게 연산군을 여종 쫓겨나기 때문에 종을 안 붙였지만 만약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죽었으면 그 뒤에 연산군을 반대하는 사람이 세력을 잡았으면 연산군을 여종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는 아주 나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괴롭혀서 자기가 스스로 이 봉양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거.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거예요. 어찌 이런 사람이 어진 사람이겠느냐. 저런 사람이 어떻게 현명한 군주냐. 와서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럼 맹자한테 같이 이 왕을 깨우쳐주자. 이런 의미가 좀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시간 안 지났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네. 그렇구나. 좀 시간을 좀 잘. 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묻습니다. 맹자왈 당신이 지금 허양한테 완전히 푹 빠져있는 모양인데
달리 말해 허행한테 이 홀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자, 허자는 허행은 좀 높여서 나에게 좀 들었던 모양이죠. 허자는 필종속이 후식호. 그러니까 종속이라는 건 뭐냐면 속이 조속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를 심는다는 말은 농사를 짓는다는 말과 마찬가지죠.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수확해서 먹느냐? 그렇다. 그렇습니다. 진상이. 그러면 너가 지금 스승으로 삼은 허자는 필직포의 후 배를 직접 짜서 옷을 입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배를 짜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삼이잖아. 삼. 이거 갈로 이때 갈은 뭐냐면 짐승 가죽이에요. 짐승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냥 그대로 옷처럼 옷 모양으로 만들어 입어버리니까 우리는 뭐 배를 짤 필요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가로수는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맹자 허자 관호? 관자 참 재밌죠. 이게 모자예요. 그리고 이거 사람이고 이거 사람 머리죠. 손입니다. 손으로 이 손이 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손이 좀 너무 밑으로 내려갔네. 이렇게 해가지고 손이 이쯤 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손으로 모자를 잡고 쓰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변해가지고 여기 마디촌이 아니라 오른손 우자예요. 관자죠. 이게 모자라 모자. 여기 한 줄 더 끄면 모자 할 때 이게 이 모자 눈 얼굴을 대표하는 이 덮을 모자 이것도 모자예요. 이게 다른 뜻으로 쓰니까 앞에다 이거 모자는 되게 배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모자 이렇게 쓰잖아요. 하여튼 이 관호 모자를 쓰느냐 관을 쓰느냐. 사람들 보면 되게 관과 모자를 약간 구분을 하려고 그러는데 관이 모자고 모자가 관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허행이 진상이 대답합니다. 관을 씁니다. 예. 그러니까 관을 쓰느냐 했더니 관을 쓰죠. 자, 옛날에는 신분이 좀 있는 사람들은 다 관을 썼어요. 모자를 썼어요. 아주 신분이 없는 사람은 모자를 안 썼어요. 그래서 검수라고 하기도 하고. 검수라는 뭐냐면 검을 검자에다가 검수. 예. 검수라고 하면 모자 안 쓴 사람. 시꺼먼 머리 그대로 있는 사람. 검수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모자를 쓴 거는 이 빠진 머리를 좀 덜 보이게 하려고 쓰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맹자가 어떤 관을 쓰는가 뭐래요? 예. 해관. 무슨 관? 어떤 관을 쓰느냐 했더니 관소. 흰 비단을 만든 관을 씁니다. 흰 비단으로. 네. 그래서 이제 맹자가 드디어 잡았어요. 허행을 설대로 한다면 모자고 뭐고 다 지가 만들어야 되는데 자직지어 그 비단으로 만든 이 관 소관이니까 그건 휠소자는 비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직접 그것을 그 사람이 짜느냐? 자직지어 스스로 짜는 거 짜냐? 지는 모자지요? 짜느냐? 아닙니다. 뭐냐? 다 자기서 이속역지 곡식을 주고 바꾼다 그랬어요. 무역이죠, 무역. 이 무는 뭡니까? 무는 산다는 뜻이고, 무자의 발음이 묘자예요. 밑에 발음이. 무는 산다는 뜻이고, 역은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무역이라는 사고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속역지, 곡식을 주고 바꿉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맹자가 또 묻습니다. 허자 이부증찬 이철경호. 이 허행은 소부자죠. 허자 해위 했어요. 어디요? 허자 해위 불자지. 여기 허자 해위 불자지. 빠져버렸네요. 역시 훌륭한 조교. 허자는 어째서 스스로 손수 모자를 짜지 않는가? 물었습니다. 해어경
농사 지는데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맹수한테 걸리던 것이죠. 맹수가 차근차근 물어가지고 점점 이 올가미를 점점 강하게 조이잖아요. 네. 방해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또 뭐, 허자는 이부, 소치요. 이 부는 소부자인데, 우리나라의 이 남쪽이 부산, 왜 부산입니까? 대마도에서 올라오다가 멀리서 바다에서 부산 쪽으로 보면 마치 소처럼 둥근 큰 산이 있다 그래서 부산이라고 지은 거죠. 네. 저 부산에 안 살아봐가지고 그 산 이름이 지금 정확하게 무슨 산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이라는 말을 이 지명이 된 그것이 바로 소처럼 생긴 산이 있어서 부산이라고 된 거예요. 소부자입니까? 네. 이 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루정자예요. 시루정. 네. 그 옆에 보면 정자는 발음 부호고 부호 역할도 하고 그 옆에 보면 이 조각 기어 와자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흙으로 구워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보라 그러는데 이게 시루라 그래요. 떡시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허행은 속과 시루로 밥을 짓고 이 철경호, 이 철이라는 것은 쇠로 만든 농기구로 농사를 지느냐? 그렇죠. 농사 지는 당연히 쇠로, 이때 철기 시대니까. 예. 그 주나라 서주 시대에는 청동기 시대였고, 청동기가 대표하는 시절이었고, 지금 춘추 전국 시대에 와서는 철기 시대니까, 철기가 제일 많은 시대. 물론, 청동기도 있고 했지만, 철기가 주류가 된 시대예요. 그 전에도 은나라 때에도 철기가 있었습니다만 제철 기술이 시원찮아가지고 시원찮고 청동기가 위주된 시절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위지요. 예. 그러니까 이건 그것을 그러니까 이 속과 시루 그리고 농기구 이것을 스스로 만드느냐? 예. 아니요. 이속 역시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그걸 바꿉니다. 삽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곡식으로 바꾼다 그랬죠. 이속 역기계자 분리여도야. 네. 그러니까 이 이속 역기계자라는 것은 뭐냐면 곡식을 가지고 기계 그러니까 솥과 시루 그리고 농기구 이런 것과 바꾸는 자는 그렇죠? 바꾸는 그것이 불위려라는 아까 해치다 그랬죠? 괴롭히다. 예.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뭐냐면 도자기를 굽는 사람. 이 도자는 저건 가짜자예요. 저건 원래 도자는 지명이고 산동에 있는 지명이고 진짜 도자는 뭐냐면 도자기 도자는 이게 진짜 도자예요. 네. 옆에 있는 이거 들어가면 이건 지명을 다는 거예요. 지명. 그럼 이게 없는 거 이게 왜 도냐? 이거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절구예요. 그리고 요건 뭐냐? 이거는 뭐냐? 이건 뭐냐면 절구공이에요. 절구공이 이렇게 절구공이고 이건 절구화기고 이건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이 절구공이로 흙을 이겨서 이걸 가지고 질그릇을 만들어서 굽는 것이에요. 네. 도는 한 번 구운 것이고 자는 2번 이상 불에 구운 것을 자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왜 붙였느냐? 누군가가 이 지명인 이것을 빌려 쓰는 바람이 같다고 빌려 쓰는 바람에 이걸 안 쓰고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도자기 할 때 도기 할 때는 이 도자를 쓰는 것이 맞지. 이게 진짜 도자예요. 이런 현상이 있죠. 어쨌든 여기서는 그 가짜자지만 이 도자기라는 독이라는 뜻을 했고 야는 뭐냐면 야장들 대장장이들이죠. 네, 대장장이들. 그러니까 이 그릇 굽는 사람이거나 이 쇠를 재련해서 농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들을 해치는 게 아니다 이것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손해를 입힌 게 아니라 이것이죠. 네. 네. 그러면
도야역 이 기기의 역사. 그러니까 이 질그릇 굽는 사람이 독진원들 혹은 질그릇 굽는 사람이나 철기를 만드는 사람들도 농기구를 만드는 사람 또 역시 자기들이 만든 그 기계와 기계를 가지고 예. 이것을 가지고 기계는 기계와 그릇이란 말이죠. 기계와 그릇을 가지고 이 곡식을 바꿔 먹는 곡식을 바꿔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한 행위가 어떻게 농부를 괴롭게 하는 것, 해치는 것이겠는가? 서로 좋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럽니까? 각각 사람은 직업이 있어가지고 그 직업에 충실하면 서로 상조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지. 한 사람이 허행처럼 허황한 그 정신 얼빠진 허행처럼 임금이 농사까지 다스리면서 백성을 다스리면서 정무를 돌보면서 농사까지 지어야 되고 밥까지도 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도대체 정신 나간 소리지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죠. 참 유치한, 지금 어떻게 보면 유치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 그리고 또 허행, 허자, 합을위도야. 그리고 허행은 왜 자기가 모든 걸 다 한다면 손수 도기를 만든다든지 철기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철기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 어디 갔습니까? 그 다음에 사계 취적기 궁중이 용지. 여기 아주 여러분이 좀 다시 들으실 얘기인데, 예. 여기서 이 사자는 주자가 줄을 달고 여러 개 줄을 달았지만 해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후세의 학자들이 뭐냐면, 예. 이때 사를 이 중말로 썸모 그래가지고 썸모 무엇이라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자가 무엇이라도 모두 궁집에서 저는 에서 이런 말이죠. 취해서 사용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이나 약이나 이런 것은 무엇이라도 모두 자기 집에서 만들어서 쓰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고 달리 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예, 하위 분분연 여 백공교육 왜 어지럽게 허둥지둥하면서 번거롭게 백공들과 바꾸어서 쓰느냐 이거예요. 이게 전혀 말이 안 돼. 모든 한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말이지 않느냐. 그 농가의 허행의 설을, 그 허황한 설을 자네는 왜 믿고 따르고 있느냐 하는 이런 교훈을 주는 것이죠. 네. 하허자지 풀탄번. 왜 허행은 탄번이라는 그 번거로운 것을 꺼려하지 않는가. 온갖 걸 다 한다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온갖 걸 다 한다. 어쩔 수 없는 것 빼놓고는 다 한다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허행 진상이 대답합니다. 백공리사 고불가 경차위야. 백공들이 하는 일은 각종 공인들이 뭘 만드는 공인들이 하는 일은 원래 농사를 지으면서 그 백공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백공들은 뭘 만드는데 거기에만 전력해서 많이 생산해 만들어야지. 그걸 하면서 농사도 짓고 고기도 잡고 뭡니까? 이러한 특히 농사 일이겠죠. 네, 이런 거까지 다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됐잖아요. 네. 지금 몇 분 정도 했지? 35분. 그렇구나. 예, 좀 더 할 수 있네. 제가 시계를 재지 않아가지고. 됐죠? 고알. 응? 넘어갔나? 아이고. 여기죠? 예. 명자가 지금 말하면 연즉 지천하 독하 경차위여. 예, 경차위. 그러니까 그렇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어떻게 오직 천하를 다스리는 일만 농사를 지으면서도 할 수 있단 말이냐.
아까 등문공에게 너희들이 허영을 갑자기 너희들이 스승의 학문을 버리고 따르는 너희 이 진시 형제들 너희들이 이 임금도 농사를 지어야 된다면 지천하 그러니까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어찌 농사 지는 거 동시에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유대인지사 유소인지사 대인이 하는 일이 있고 지도자가 하는 일이 있고 소인 백성들이 하는 일이 있다. 각각 일을 역할을 분담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네. 자 1인지신 그리고 또 1인지신 한 사람의 이 몸에는 이 백공기 소위비 백공이 만드는 것이 다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신을 만드는 거, 뭐 그릇을 만드는 거, 칼을 만드는 거, 농기구를 만드는 거 모든 것이 생활 필수품들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필 자위 후용지 만약에 이런 것들을 반드시 모두 스스로 스스로 일내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쓴다면 그런 주장은 설천하의로야 이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해 가지고 길로 나간다는 뭐냐 길에서 방향을 못 찾아고 허둥지둥 왔다 갔다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로자에는 그런 의미를 따라 나왔어요. 네. 길에서 방향을 몰라가지고 막 우왕좌왕 허둥지둥해서 이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마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참 중요한 말이죠. 네. 연즉 치천하 독가 경차위여 네. 유대인지사 유소인지사 자 1인지신이 백공지 소위 비인이 여필 자위 후 용지 면시 솔천하이로야 참 중요한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양반이 또 뭐라고 말했냐면 고알 그러므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중간 결론을 내는 거예요. 혹 노심 그 어떤 사람은 노심이라는 것은 정신노동을 하고 이런 말이죠. 마음을 수고롭게 한다는 말은 정신노동을 하고 혹 노력 어떤 사람은 몸을 수고롭게 한다.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육체노동 다 노동이다. 다 노동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맹자가 그 당시에는 봉건사회는 당연한 말이지만 요즘 절대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욕 좀 먹는 말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노심자, 정신노동하는 사람은 육체노동하는 사람을 다스려야 되고 육체노동하는 사람은 정신노동하는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신노동자는 남을 다스리고 육체노동하는 사람은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과거의 봉건시대에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지만 요즘은 좀 문제가 있는 말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치어인자는 사인이고 그러니까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은 정신노동하는 사람을 먹여 살리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인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치인자 사어인 또 이 육체노동 하는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은 육체노동 하는 사람들로부터 얻어먹게 되어 있다. 이렇게 파악한 거예요. 사회를 이제 사회 구조를. 이것이 천하의 통의야. 이 천하의 보편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말해요. 통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도 통하는 막힘이 없는 누구나 인정하는 그러한 의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맹자의 사상 가운데 봉건 사상으로 해서 특히 이 1949년 이후에 중화인민공화국 지금 14억이 살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맹자가 또 비판받을 때 이 부분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다못해 주자가 한 번은
이거 주자가 아니라 두보가 어느 날 두보가 이 성도에 가서 아주 피난을 가서 가난하게 살 때인데 한 번은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 지붕이 기다랗게 이렇게 말려가지고 지붕이 이렇게 말려가지고 바람에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걸 주워가지고 또 두보 영감을 괴롭히려고 막 끌고 말이죠. 멀리 가요. 그리고 따라가다가 걔는 못 따라가고 돌아왔어요. 그 못된 놈들 하면서 돌아와서 그때 시를 하나 지었는데, 예, 아주 슬픈 시죠. 근데 그 끝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예, 안 어찌 안 득 광 하 천만. 갑자기 하다 보니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천만간. 어디에서 크고 넓은 집 1000만 칸을 얻어서 대비 천하 한사 구 환 네. 구 환 안. 네. 비호 감싸다 보호하다. 어디에서 이 큰 집 1000만 칸짜리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마련해서 천하의 이 나처럼 춥고 배고픈 이 선비들, 지식인들을 다 거기에 살게 해서, 비란 것은 비호, 보호하단 말이잖아요. 모든 천하의 한사들이 모두 얼굴이 확 펴지게 살았구나 하고, 살만 난다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시를 이 시의 끝에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화혁명이나 중국의 좌파 지식인들에게 큰 욕을 당했습니다. 두보가. 무덤을 안 파헤친 게 다행일 정도로. 그 이유는 뭐냐면, 왜 이 사람들만 큰 집에 살게 해야 되느냐. 노동자 농민들은 다 빼버리고 왜 이 사람들만 해야 되느냐. 이 한사들보다 더 가난하고 더 힘들었던 착취를 당했던 노동자 농민 계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이게 계급 의식에 꽉 차있는 두보, 그런 인간을 왜 우리가 시를 읽어야 되며 왜 존중해야 되느냐. 이렇게, 특히 이걸 누가 말하냐면 모택동이가 가장 좋아했던 이른바 의용지식인, 아무나 의용지식인 되는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최고 수준의 학문이 있어야 돼요. 광마략이라는 사람. 광마략이가 이런 소리를 했어요. 세게 주자가 아니라 두보를 비판했죠. 광마략이. 꼬물 누워라 그래가지고. 황당무계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게 그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게 여기서, 예, 그 맹자의 혹노심, 혹노력, 노심자 치인, 노력자 치어인, 치어인자 사인, 예, 치인자 사어인, 예, 천하지 통의야. 이것이 뭐 아무나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인 줄 알았는데, 또 이게 또 따지고 보니까 그런 또 문제가 있었구나.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는 말이 귀절이 굉장히 길고, 중간에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맹자는 상당히 긴 문장이 많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한 문제가 나올 때는 좀 짧은 게 더 좋다고 생각되는데, 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또 안녕히 계십시오.